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유니온 베를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리그 전승이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주포의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며 생각보다 전반부터 선제골을 허용하고 경기가 꼬이는 양상이 잦게 나오고 있는 상황. 특히 밀리탕의 이탈과 공중볼의 소극적인 케파의 성향을 생각하면 공중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우니온의 플랜에 실점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 지난 경기에서는 볼프스부르크의 언더독 운영에 말렸지만 또 고젠스가 헤더로 골을 넣으면서 뚝배기의 힘을 잘 보여주는 모습. 생각보다 레알이 공중볼 경합에서 50% 미만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등 우니온이 노려볼 수 있는 요소는 확실히 있을 것. 물론 상대의 중원 집중형 포메이션을 케디라가 없는 상황에서 100% 제어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레알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생각보다 경기력 문제가 클 수 있다. 상대의 헤더 전술에 약점이 공략당할 가능성이 있고 생각보다 전반전 실점 비중이 높은 편. 레알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공격진의 부진이 제법 지속되고 있어 스코어 차이를 크게 벌리지는 못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할 듯하다. 오버도 꽤 확률이 높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두 번째 경기 갈라타사라이 대 코펜하겐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다득점 양상을 잘 만드는 편으로 이카르디나 메르텐스를 중심으로 상대를 몰아 붙이는 데 능한 편이다. 물론 UCL 레벨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면서 실점도 상당히 나오고 있는 편인데 몰데와의 경기에서도 매 경기 실점이 나오면서 한 골차의 아슬아슬한 승리로 본선 무대로 올라왔었다. 터키 팀의 특성상 최대한 다득점 양상으로 경기를 만들기 위한 플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UCL에서는 리그와는 달리 제법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유럽 무대에서는 언더독 입장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양 측면을 경유한 역습이 갈라타사라이를 상대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문제는 라쿠프와의 PO에서 상대 박스를 제대로 타격하는 양상은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갈라타사라이의 승리와 오버를 픽하면 좋을 매치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일단 화력전으로 유도하는 양상에서 갈라타사라이의 전력을 생각하면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고 코펜하겐의 역습으로 실점이 나오더라도 상대 박스 타격 실력이 UCL 레벨에서는 아주 뚜렷하지는 않아 최소화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 것.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세 번째 경기 바이에른 뮌헨 대 메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레버쿠젠의 중원의 키미히마저도 고전하면서 무승부를 거두는 데 그쳤다. 하지만 필드골 실점은 하나도 없었고 상대 중원의 퀄리티가 갈수록 최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오히려 바이언이 메뉴를 상대로 그동안 강점을 보여왔고 메뉴의 원정 약세가 올 시즌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바이언이 여전히 유리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점점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경기에서는 4-3-2-1로 나오면서 중원을 커버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오히려 측면이 털리면서 홈에서 당했다. 아무리 브라이튼에게 그동안 약했다고 하지만 중원 에릭센의 기동성과 카세미로의 폼이 최악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은 좋게 보기 어려울 것. 바이언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인 팀들은 대부분 바이언을 중앙에서 압도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메뉴의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바이언의 승리를 기대해야 할 듯. 메뉴의 현재 상황으로는 바이언의 중앙을 싸먹으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메뉴가 중앙을 커버하려고 해도
지난 경기에서 측면이 철저하게 공략당하는 등 어느 한 군데를 커버하면 다른 곳이 고장나는 총체적으로 난국인 상태로 봐야 할 듯하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네 번째 경기 아스날 대 PSV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굿이슨 파크 원정은 잘 치렀지만 아인트호벤 마이너스 토트넘이라는 일정은 상당한 부담, 특히 아인트호벤은 지난 시즌 유로파에서 덜미를 잡힌 적 있어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로 봐야 할 것. 지난 경기에서 사카, 웨데고르를 포함해 주전 수비진들이 대부분 풀타임을 소화했는데 로테이션을 돌리기에는 지난 시즌 로테이션을 돌렸다가 아인트호벤에게 덜미를 잡힌 기억이 생각날 것. 꾸준히 득점력을 발휘하고 있다. 랑의 적응이 상당히 빠른 편이고 대용의 피지컬적인 부분도 아인트호벤이 이용할 수 있는 무기, 아스날의 공중볼과 세트피스 약점은 팀의 고질병이기도 하다. 물론 레인저스 전에서 상대가 가하는 빠른 역습에 고전하는 등 수비적으로는 아스날을 버거워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아인트호벤이 공격적으로 수가 없는 것은 아닌 상황으로 봐야 할 것이다. 사실 아스날의 승리를 아주 장담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지난 시즌에 이미 유로파에서 덜미를 잡힌 적이 있었고 상대 공격수의 피지컬적인 부분과 팀 전반적인 체력과 일정 부분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승무패보다는 오버를 픽하는 것이 오히려 확률이 높아 보이는 매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다섯 번째 경기 레알 소시에다드 대 인터밀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실바의 부상과 페르난데스의 징계로 인해 안 그래도 오야르사발과 사디크가 부진한 공격진에서의 고민은 더 높아질 전망. 게다가 최근 두 경기에서 총 5실점이 나오면서 상당히 실점 억제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소시에다드와 정반대인 공격진의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인테르를 상대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정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경기에서도 중원과 300의 안정성은 여전했다. 인테르의 이 전력을 상수로 보고 소시에다드와 비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격진이 지난 리그에서의 모습처럼만 해준다면 결정력 차이를 벌리면서 승리할 수 있을 전망. 중간에 주말 리그를 위해서 휘랑이나 라우타로 정도를 빼줄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 아르나우토비치도 몬처전에서 교체로 나와서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존재감을 보여주기도 했다. 양 팀 공격진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고려하면 인테르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 것. 인테르의 성적은 공격진의 컨디션에 비례하는 경우가 잦은 편이기도 하다. 사실 인테르의 중원 안정성도 소시에다드의 중원과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인테르의 수비와 중원의 안정성은 고정값이라고 봐도 좋을 것.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